예, 김경엽입니다. 17년 전 2000년 개성공단 남북 합의서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공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남북한이 호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전쟁 걱정 없는 경제 공동체 건설의 계획이 세워졌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2004년 첫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유지해왔던 개성공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통일 대박을 외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폐쇄됐고, 이러한 모든 남북 간의 구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연락 채널 한라인마저도 완전히 단절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했는가? 무슨 이유로 이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전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발표 당일 NSC의 결정이었다. 통일부도 대책을 건의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해서 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종합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홍영표 전 장관의 답변은 명백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날짜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던 날 2016년 2월 7일인데요. 이날 긴급 NSC 회의가 열렸고, 개성공단의 인원 축소 등의 제한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이날은 폐쇄나 중단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통일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메모라든가 모든 걸 종합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한번 잘 듣고 장관님께서도 한번 이걸 정확히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2월 8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상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철수의 방침을 전달을 받습니다. 통일부가. 이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상부가 어디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통일부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아마 장관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그 청와대 안보실에서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당시의 안보실장 김관진 실장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증인으로 신청을 했더니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 왜 증인 출석 통보만 받으면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는지 10월 27일 날 입원을 해서 그 날짜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예. 증인 출석 기피용, 도피용 입원입니다. 명백합니다. 아주 비겁한 입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홍영표 장관은 2월 10일 날 NSC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2월 10일 날 NSC 회의는 요식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틀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결정해서 통일부로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틀간은 절차적인 문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또 아주 또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겁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로 전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중단 성명을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초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그 발표한 당일이죠. 오후 5시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기 2시간 반 전에 청와대로부터 발표문 최종본이 전달돼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마련한 당초의 발표문 초안에는 빠져 있는데 발표 2시간 전에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발표문에는 개성공단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폐쇄 조치를 결정하는데 통일부는 완전히 배제돼 있었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이 발표만 했던 준대로 발표만 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그럼 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로 전용됐다라는 이 임금 전용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역시 통일부에서 또 아마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문제는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도 이것을 거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하듯이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증거에 대해서는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즉흥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 이유조차도 바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왔다.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증언, 메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 모아서 저희가 좀 객관적이고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리가 되면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더 또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서 철수를 하고 4개월 후에 통일부가 개성공단 문제점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특구 개발 방안이라고 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통일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4개월 후에 남북경협 특구 개발 방안이라고 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새로운 경협 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혹시 이거 발주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특구 개발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외에 다른 특구 개발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정책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면은 또 그 이유가 임금 핵개발 전용설이라 의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경협특구에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당시 사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예.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보면은 이 개성공단 중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용역 보고서가 또 그대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매개체이자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악조건하에서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판 역할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성공단 중단 이후로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한라인이자 남북관계 안정판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뒤에 북한은 더욱 짧아진 간격의 미사일 발사, 2차례 핵실험 등 눈치 보지 않고 도발을 했고 긴장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무부처는 배제된 채 어디서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고 핵개발 자금 전용이라고 하는 허구의 논리까지 동원된 개성공단 중단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작동이라는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날짜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던 날 2016년 2월 7일인데요. 이날 긴급 NSC 회의가 열렸고 개성공단의 인원 축소 등의 제한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이날은 폐쇄나 중단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통일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메모라든가 모든 걸 종합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폐쇄됐고 이러한 모든 남북 간의 구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연락 채널 한라인마저도 완전히 단절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했는가? 무슨 이유로 이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드리기는 부분을 한번 정확히 한번 잘 듣고 장관님께서도 한번 이걸 정확히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2월 8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상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철수의 방침을 전달을 받습니다. 통일부가. 이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상부가 어디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통일부에는 없습디다, 보니까. 아마 장관님도 한번 확인을. 예, 김경엽입니다. 17년 전 2000년 개성공단 남북 합의서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공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남북한이 호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전쟁 걱정 없는 경제 공동체 건설의 계획이 세워졌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2004년 첫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유지해왔던 개성공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통일 대박을 외친 박근혜 정부,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전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발표 당일 NSC의 결정이었다. 통일부도 대책을 건의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해서 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종합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홍영표 전 장관의 답변은 명백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날